이모, 제발 딱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 전 이제 못 참겠어요. 아버지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서원아, 내 꿈도 좋지만 가족은 어쩔 거냐? 죄송해요.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작은 공방 안을 채웠다. 윤서원은 떨리는 손으로 정지 버튼을 눌렀다. 20년 전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음성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공방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서원은 천천히 작업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곳엔 반쯤 완성된 나무 액자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손을 움직여야 마음이 덜 아팠기 때문이다. 그의 손가락은 사포를 집어들었다. 규칙적으로 나무를 문질렀다. 사각사각. 나무 가루가 바닥에 떨어졌다. 40년간 몫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 소리는 숨소리만큼이나 익숙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소리조차 공허하게 느껴졌다. 창밖을 보니 골목길이 보였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마다 낙엽이 떠다녔다. 이 동네에서 산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딸이 떠난 후 서원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과거를 묻어둘 수 있는 곳, 또 이러고 있네. 그는 중얼거리며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매일 아침 꺼내서 듣고 매일 저녁 다시 넣는 의식 같은 행동이었다. 스스로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만이 딸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다.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서원은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선반이 보였다.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다. 장을 봐야 했지만 귀찮았다. 요즘은 먹는 것조차 의무처럼 느껴졌다. 그냥 라면이나 끓일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찬장을 뒤적였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톡톡.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노크였다. 서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택배도 아닐 것 같았다.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서원은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급하게.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궁금했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청년이 서 있었다. 복지센터 직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과 절박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서원 형님,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그제야 서원은 그가 누군지 알아봤다. 장도윤. 동네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다.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도윤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다. 서원은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싶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상처로 돌아왔다. 딸과의 일이 그랬다. 저는 도와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형님, 제발입니다. 이 아이는 형님밖에 없어요. 도윤의 뒤편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원은 고개를 내밀어 뒤를 봤다.
그곳엔 비에 흠뻑 젖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니, 아이라기엔 어른스러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 순간 서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의 눈빛이 옛날 딸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만 동시에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눈빛. 잠깐, 들어오시겠습니까? 서원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뒤를 돌아 아이에게 손짓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공방 안으로 들어왔다. 비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앉으십시오. 서원은 의자를 내밀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도윤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서원은 수건을 가져와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작게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도아린. 20살이지만 제대로 된 보호자 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이모와 함께 지내고 있지만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서원은 말없이 들었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할인을 보고 있자니 옛날 딸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형님께서 짧게라도 이 아이를 봐주실 수 있다면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서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도윤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 아이가 디자인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만들 환경이 없어요. 형님께서 목공 기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아이에게 작업 공간만 제공해 주신다면 그런 건 학교나 센터에서 해줘야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센터 예산도 빠듯하고 이 아이 형편으론 학원비도 감당이 안 돼요. 형님, 부탁입니다. 서원은 할인을 다시 봤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해 보였다. 한 달만입니다. 딱 한 달만 공간을 빌려주십시오. 그 후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가득했다. 서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님, 오늘은 돌아가십시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원의 목소리엔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할인에게 일어나라고 손짓했다. 할인이 일어서며 처음으로 서원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에 담긴 건 원망도 기대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체념이었다. 어차피 거절당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 그 순간 서원의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졌다. 딸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봤을 때도 저런 눈빛이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이미 포기했다는 그런 눈빛. 내일 아침 9시에 오십시오. 서원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다. 할인의 눈이 조금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입니까? 형님,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만입니다.
그리고 제 일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허락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할인도 작게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서고 서원은 천천히 문을 닫았다. 혼자 남은 공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서원은 작업대에 기대어 섰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분명 거절하려고 했는데 왜 허락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 전 이제 못 참겠어요.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원은 눈을 감았다.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또다시 누군가를 놓치게 될까봐. 밤이 깊어갔다. 빗소리는 계속되었다. 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다. 할인이라는 아이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은 변하게 될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한번 문을 열면 다시 닫기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딸에게 하지 못한 것을 이 아이에게라도 해주고 싶었다. 서원은 작업대 위에 액자를 다시 집어들었다. 내일부터는 이 공간을 혼자만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나눠야 할 것이다. 그 생각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기도 했다. 아침 해가 공방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서원은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어젯밤의 결정이 맴돌았다.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이었을까? 그는 공방 안을 둘러봤다. 오랜 세월 혼자만 사용했던 이 공간이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작업대를 정리하고 한쪽 구석에 있던 잡동사니들을 치웠다. 오래된 도구함도 꺼내서 먼지를 털었다. 시계가 8시 50분을 가리킬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원은 문 쪽을 봤다. 곧 노크 소리가 울렸다. 예상보다 빨랐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다. 혼자였다. 도윤은 보이지 않았다. 할인은 어제보다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혼자 왔습니까? 네. 도윤 선생님은 센터에 일이 있으셔서. 할인의 목소리는 작았다. 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을 가리켰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공방 안으로 들어왔다. 사방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 호기심이 어렸다. 여기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0년 넘게 목수 일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할인은 벽에 걸린 도구들을 바라봤다. 톱, 대패, 끌, 망치.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도구들이었다. 서원은 작업대 한쪽을 가리켰다. 여기를 쓰십시오. 제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할인은 천천히 그 자리로 다가갔다.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펜을 꺼냈다. 서원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자신의 작업으로 돌아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서원은 나무를 깎고 있었고 할인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가끔 연필 소리만이 공방 안을 채웠다. 서원은 슬쩍 할인을 봤다. 아이는 집중하고 있었다. 표정이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점심은 드셨습니까? 서원이 먼저 말을 건넸다. 하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 아직? 그럼 같이 먹겠습니까? 근처에 식당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하리는 손을 저었다. 서원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이가 제대로 먹고 있는 건지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 밖으로 나가 간단히 식사를 했다. 30분 후 돌아왔을 때 하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방에서 꺼낸 김밥 한 줄을 먹고 있었다. 서원은 아무 말 없이 작업대로 돌아갔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더 강해졌다. 서원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하리는 여전히 스케치북과 씨름하고 있었다. 가끔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뭘 그리고 있습니까? 서원이 물었다. 하리는 망설이다가 스케치북을 들어보였다. 가구 디자인 스케치였다. 책상과 의자, 선반.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포트폴리오에 넣을 작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상상으로만 그리고 있어요. 실물을 보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가고.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서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공방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한쪽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다. 저걸 보십시오. 제가 3년 전에 만든 겁니다. 구조를 뜯어보면서 그려보십시오. 진짜요? 공부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상상만 하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서원의 말투는 딱딱했지만 하리는 그 안에 담긴 배려를 느꼈다. 그는 일어나 의자 앞으로 다가갔다. 손으로 만지고 각도를 살피고 연결 부위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번엔 선이 더 정확해졌다. 실물을 보며 그린이 훨씬 나았다. 서원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아이에게 재능이 있었다. 저기, 할아버지. 할인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서원은 고개를 들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져오십시오. 할인은 스케치북을 들고 서원에게 다가왔다. 서원은 그림을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떤 방식으로 나무를 이어 붙이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할인은 집중해서 들었다. 가끔 질문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다. 대화가 늘어났다. 서원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할인은 열심히 받아 적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서원이 말했다. 할인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챙기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했다. 내일도 오겠습니까? 네. 괜찮으시다면 9시까지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할인은 밝은 표정으로 공방을 나섰다. 서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할인이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어제보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서원은 작업대 위에 놓인 할인의 스케치를 봤다. 아이가 두고 간 것이었다. 그림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재능이 있는데. 그는 중얼거리며 스케치를 조심스럽게 한쪽에 놓았다. 내일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이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었다. 서원은 저녁을 간단히 먹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가 계속 떠올랐다. 할인의 모습이, 그 진지한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 달. 그는 중얼거렸다. 처음 약속은 한 달이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 기간이 짧게 느껴졌다. 한 달 안에 이 아이가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을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서원은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랬다. 딸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을 때 자신은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할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자.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음을 먹자 조금씩 잠이 찾아왔다. 내일이 조금 기다려졌다. 일주일이 흘렀다. 할인은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공방 문을 두드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서원은 그 성실함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했다.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 달이 지나면 이 아이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다. 할아버지, 이 부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인이 새로 그린 스케치를 들고 왔다. 서원은 잠깐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습니다. 혼자 해보십시오. 네. 할인은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돌아갔다. 서원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다. 더 자세히 봐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선을 지켜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서원은 밖으로 나가려다가 할인을 봤다. 또 김밥 한 줄을 먹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똑같았다. 가끔은 컵라면이었다. 같이 식사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 이거 먹을게요. 할인은 손을 저었다. 서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하지만 식당에 앉아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저렇게 먹어서 몸이 버티겠는가. 그는 식사를 마치고 분식집에 들렀다. 떡볶이와 어묵을 포장했다. 공방으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녁에 드십시오. 이게 뭐예요? 그냥 남은 겁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서원은 거짓말을 했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맙다고 작게 말했다. 서원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안도했다. 아이가 제대로 먹게 됐으니까. 그날 저녁 할인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짐을 쌌다. 서원은 슬쩍 시역의 속계를 봤다. 밤 8시였다. 집이 먼가요? 아니요. 버스로 30분 정도요. 이 시간에 혼자 다니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익숙해요.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서원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익숙하다는 건 오래 그렇게 살아왔다는 뜻이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내일 봬요. 할인이 문을 나섰다. 서원은 창가로 다가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오지 않았다. 9시가 지나도 10시가 지나도 서원은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문 쪽을 힐끗거렸다. 뭔가 있는 건가? 아픈 건가? 11시쯤 되어서야 문이 열렸다. 할인이 들어왔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어디 아픕니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늦잠 잤어요. 할인은 거짓말을 했다. 서원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물을 필요는 없었다. 할인은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다. 가끔 한숨을 쉬었다. 서원은 그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모른 척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서원은 또 떡볶이를 사왔다. 할인은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먹는 속도가 느렸다. 입맛이 없는 게 분명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결국 서원이 먼저 물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서원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할인은 깜짝 놀라 그를 봤다. 서원의 눈빛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보자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모랑 싸웠어요. 무슨 일로? 제가 여기 다니는 것 때문에. 이모는 빨리 돈 벌어서 집에 보태라는데 전 대학 가고 싶다고 했더니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서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제야 실감했다. 이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꿈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할인이 울기 시작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다. 서원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위로해야 할지, 그냥 내버려둬야 할지. 결국 그는 조용히 수건을 건넸다. 할인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서원은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어 주었다. 한참 후 할인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는 수건을 내리고 서원을 봤다. 죄송해요. 보기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괜찮습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서원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하지만 여긴 계속 와도 됩니다.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편하게 있으십시오. 할인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작게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마음을 닫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며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외면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저녁 할인이 돌아간 후 서원은 오래 생각했다. 한 달이라는 약속. 하지만 한 달로 충분할까? 이 아이를 제대로 도와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지켜보자. 그는 중얼거렸다.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이 아이와 함께 걸어가 보자. 그렇게 결심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2주가 더 지났다. 할인은 여전히 매일 찾아왔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다. 가끔 전화를 받으며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원은 듣지 않으려 했지만 작은 공방에선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해, 이모. 조금만 더. 네, 알아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원은 모른 척 작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걱정이 쌓여갔다. 할아버지. 한참 후 할인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제 얘기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서원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할인의 눈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말씀하십시오. 서원은 작업대에서 일어나 의자를 가져왔다. 할인 맞은편에 앉았다. 할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인은 계속했다. 그래서 이모네 집에서 자랐어요. 이모는 혼자 사시는데 저까지 떠안으셔야 했으니까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모도 일이 안 풀렸나 봐요. 식당 일하시는데 요즘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당신에게 돈을 벌라고 하는 겁니까? 네. 이모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집에 돈을 못 넣고 있으니까요.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죄책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전 대학에 가고 싶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거든요. 좋은 꿈입니다. 근데 이모는 이해를 못 하세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꿈이냐고. 할인이 눈물을 글썽였다. 서원은 잠시 생각했다. 이모의 입장도 이해됐다. 생활이 어려운데 당장 도움이 안 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게 답답할 것이다. 이모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할인이 놀라서 서원을 봤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푸는 게 먼저입니다. 이모도 당신이 포기하길 바라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거겠지요. 서원의 말에 할인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서원과 할인은 이모가 일하는 식당으로 갔다. 작은 백반집이었다. 손님은 몇 명 없었다. 한쪽 구석에서 중년 여성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할인의 이모였다. 이모. 할인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이모는 뒤를 돌아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할인아, 여긴 왜 왔니? 그리고 이분은 안녕하십니까? 윤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이모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제가 할인 씨를 돕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앉으세요. 이모는 자리를 안내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인 씨가 제 공방에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원은 계속했다. 재능이 있습니다. 대학에 갈 만한 실력입니다. 재능이 밥 먹여줍니까? 이모의 반응이 날카로웠다. 할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압니다. 당장의 생활이 힘드시다는 것. 하지만 할인 씨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기회는 이미 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이나 시간을 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요.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지쳐 있었다. 전 혼자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나마 할인이가 있어서 의지가 됐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버거워요. 이모가 눈물을 닦았다. 서원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도 힘든 거였다. 할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모. 할인이 울먹였다. 이모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할인아. 이모가 무능해서 너한테 이런 말밖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모 잘못 없어요. 두 사람이 울기 시작했다. 서원은 가만히 지켜봤다. 이건 미움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난이 만들어낸 갈등이었다. 서로를 아끼면서도 현실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원이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이 놀라서 그를 봤다. 당장은 아니지만 할인 씨가 대학에 가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그렇게 해주시려고요? 남의 집 일인데.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서원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딸 이야기를 할 순 없었다. 이모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요. 할인 씨를 믿어주십시오. 이 아이는 해낼 겁니다. 이모는 할인을 봤다. 할인도 이모를 봤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래, 할인아. 이모가 미안했어. 내 꿈 응원할게. 이모. 할인이 이모를 껴안았다. 둘은 한참을 울었다. 서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무언가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았다.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이 아이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원은 공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다. 10년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 일기장, 그리고 편지. 서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전 말해야겠어요. 아버지, 전 음악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는 안정적인 삶도 좋지만 제 꿈도 중요해요. 아버지는 제가 철없다고 하시겠죠. 현실을 모른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전 정말 진지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해 못 하시더라도 전 가려고 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렀다. 서원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20년이 지났지만 후회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때 딸이 떠난 후 서원은 그를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딸은 연락을 끊었다. 몇 년 후 소식을 들었다. 딸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5년 전 딸의 부고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너무 멀었고 서원은 그럴 용기도 없었다. 그렇게 딸은 영원히 떠나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원은 편지를 꼭 쥐고 울었다. 혼자 있을 때만 이렇게 울 수 있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후회를, 자신의 슬픔을.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진정됐다. 서원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번엔 외면하지 말아야지. 그는 중얼거렸다. 할인은 딸이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딸이 보낸 두 번째 기회 같았다. 제대로 해보라고, 이번엔 후회하지 말라고. 다음 날 아침 할인이 왔을 때 서원은 평소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무를 다루는 법, 디자인의 원리, 실제로 가구를 만드는 과정. 할인은 열심히 배웠다.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알려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서두르십시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집중해서 배웠다. 서원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점심시간 서원은 근처 식당에서 도시락 2개를 사왔다. 할인에게 하나를 건넸다. 같이 먹겠습니다. 네. 할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다. 대화도 늘었다. 할인은 자신의 꿈에 대해, 만들고 싶은 가구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서원은 조용히 듣다가 가끔 조언을 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식사를 마치고 서원이 말했다. 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외로워도 끝까지 가십시오. 네, 할아버지. 할인은 서원의 눈을 봤다. 그 눈빛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 같았다. 할아버지도 꿈이 있으셨어요? 있었지요. 이루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루는 겁니다. 서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인도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둘 사이엔 이해가 흘렀다.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할인이 돌아간 후 서원은 다시 상자를 열었다.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다. 딸이 보낸 마지막 기회를 잘 살리겠다고. 이번엔 후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서원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한 달이 지났다. 처음 약속했던 기간이 끝난 것이다. 하지만 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인도 묻지 않았다. 둘은 그저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했다. 할인의 포트폴리오는 점점 완성되어 갔다. 스케치가 쌓였고 실제 모형도 몇 개 만들었다. 서원이 직접 지도해준 덕분이었다. 할인의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할인이 새로 완성한 의자 모형을 들고 왔다. 작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디테일이 살아있었다. 서원은 감탄했다.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할인의 얼굴이 환했다. 요즘 할인은 예전과 달라 보였다. 표정이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다. 이제 입시까지 2달 남았습니다. 네. 떨려요. 떨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충분히 했습니다. 서원의 말에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다. 근데, 할아버지, 왜 그럽니까? 등록금이요. 합격해도 등록금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원은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졸업하고 나서 갚으십시오. 천천히 부담 없이. 그리고 나중에 당신도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서원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하린도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둘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서원에게도 필요한 치유였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린이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다. 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도윤이 공방을 찾아왔다. 오랜만이었다. 형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린이 많이 밝아졌다고 들었어요. 다 형님 덕분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서원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도윤은 공방 안을 둘러봤다. 한쪽에 쌓인 하린의 작품들을 보며 감탄했다. 이게 다 하린이가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겠어요. 도윤의 말에 하린이 수줍게 웃었다. 서원도 미소를 지었다. 뿌듯했다. 형님,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하린이 말고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 더 있거든요. 혹시? 도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원은 손을 저었다. 안 됩니다. 형님, 저는 하린 씨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권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린이한테 해주신 것만으로도. 됐습니다. 차나 한잔 하고 가십시오. 서원은 화제를 돌렸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주로 하린의 입시 준비 이야기였다. 도윤이 돌아간 후 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제 능력 바뀝니다. 당신 하나도 벅찹니다. 서원의 대답은 냉정했다. 하지만 하린은 알았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걸. 할아버지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은 것이다. 제대로 끝까지. 네, 알겠어요. 하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더 열심히 작업에 몰두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하린이 돌아간 후 서원은 오랜만에 딸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감정도 느껴졌다. 희망 같은 것. 지켜보고 있니? 그는 편지에 대고 중얼거렸다. 내가 이번엔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서원은 알았다. 딸이 기뻐할 거라는 걸. 자신이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창밖엔 보름달이 떠 있었다. 밝고 환했다. 서원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입시까지 한 달 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할인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완성 단계였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할아버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면접이요? 네, 포트폴리오 설명도 해야 하고 질문에도 대답해야 하는데 저 그런 거 진짜 못해요. 연습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랑 연습해요? 서원은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떠올랐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서원은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사서가 있었다. 이름은 정민수. 미술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다. 혹시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서원은 할인의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는 진지하게 들었다. 아, 면접 준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입니까? 네. 저도 입시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후배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민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서원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다. 그날부터 할인은 일주일에 2번씩 민수를 만나 면접 연습을 했다. 처음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다. 할인 씨,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는, 천천히 해도 돼요. 긴장하지 말고. 민수의 부드러운 격려에 할인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다. 일주일 후엔 훨씬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다.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할인도 환하게 웃었다. 서원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할아버지, 민수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줘요. 다행입니다. 할아버지가 부탁하셨다며요? 감사해요. 할인이 서원의 손을 꼭 잡았다. 서원은 쑥스러워하며 손을 빼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뿌듯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할인을 돕고 있었다. 이게 진짜 마을이구나 싶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왔다. 동네 사진관 주인 김영호였다. 서원 형님 들었어요. 할인이라는 아가씨가 입시 준비한다며요? 그렇습니다만 포트폴리오 사진 찍어줘야 하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무료로. 아니, 그럴 순 없습니다. 됐어요. 우리 동네 아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영호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서원은 고맙게 받아들였다. 할인의 작품들은 전문가의 손길로 멋진 사진이 되었다. 와,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할인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근사해 보일 줄 몰랐다. 영호 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원래 작품이 좋으니까 사진도 잘 나온 거죠. 영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할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입시까지 보름. 할인의 준비는 거의 끝나갔다. 서원은 마지막 점검을 했다.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다 됐습니다. 네. 떨려요. 떨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서원의 말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아버지, 왜 그럽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할인 씨, 서원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떨어져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합격할 거라고. 서원의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할인은 그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열심히 할게요. 그래야지요. 입시 일주일 전 동네 사람들이 공방으로 찾아왔다. 도윤, 민수, 영호, 그리고 몇몇 이웃들. 모두 할인을 응원하러 온 것이었다. 할인아, 파이팅! 잘할 거야. 우리 모두 응원해. 사람들의 격려에 할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응원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서원은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다. 이게 바로 공동체구나. 함께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돌아간 후 할인이 서원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 꼭 합격할게요. 그래, 잘할 거다. 서원은 평소와 달리 반말로 대답했다. 할인은 깜짝 놀랐지만 곧 환하게 웃었다. 어느새 둘 사이의 거리가 많이 좁혀진 것이다. 그날 밤 서원은 딸의 사진 앞에 앉았다. 봤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있어. 내가 살았더라면 너도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감사함도 섞여 있었다. 고맙다, 딸아. 이 기회를 줘서. 입시 당일. 할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서원도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많이 긴장됩니까? 네. 어젯밤 거의 못 잤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가면 진정될 겁니다. 서원은 할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할인은 손으로 잔을 감싸주며 천천히 마셨다. 할아버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그러지요. 서원은 흔쾌히 승낙했다. 사실 혼자 보낼 생각이 없었다. 함께 가서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대학교로 향했다. 차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할인은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다. 긴장이 손에 묻어났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서원이 다시 한번 격려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다. 대학교에 도착하니 입시생들이 가득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들도 많았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위축됐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족입니다. 서원의 말에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다. 그 눈빛에서 힘을 얻었다. 네, 다녀올게요. 할인은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서원은 밖에서 기다렸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할인이 나왔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어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면접관님들 표정이 무표정하셔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요?
네, 그건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서원은 할인의 어깨를 토닥였다. 할인은 작게 웃었다. 긴장이 풀리는지 갑자기 힘이 빠졌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다. 할인은 입맛이 없는 듯 음식을 잘 먹지 못했다. 서원은 걱정스러웠지만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만약에 떨어지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서원의 말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모였다. 여보세요? 할인이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네, 지금요? 하지만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인지 서원도 긴장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할인이 전화를 끊고 서원을 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무슨 일입니까? 이모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계신데. 뭐라고요? 지금 가봐야 해요. 할인이 급하게 움직이려 했다. 서원이 할인의 팔을 잡았다. 진정하십시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면 더 위험합니다. 같이 갑시다. 서원의 침착한 목소리에 할인은 조금 진정했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모는 응급실에 있었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모. 할인이 이모의 손을 잡았다. 이모는 힘없이 눈을 떴다. 할인아,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이모가 왜?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식당 일도 하고 밤에는 청소 일도 했거든. 할인은 그제야 알았다. 이모가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몸을 혹사한 것을. 이모, 왜 말 안 했어요? 너 걱정할까봐. 이모가 눈물을 흘렸다. 할인도 울었다. 서원은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다.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쉬어야 한대. 할인아, 미안한데. 당분간 식당 일 내가 해줄 수 있겠니? 네, 당연하죠.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혼란스러웠다. 합격 발표까지 보름. 그 사이에 식당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병원을 나오며 할인이 서원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당분간 공방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죄송해요. 사과할 일 아닙니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서원의 말에 할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서원은 혼자 공방에 앉아 있었다. 텅 빈 공간이 쓸쓸했다. 할인이 없으니 공방이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중얼거렸다.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가난은 꿈보다 강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서원은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 씨, 저 서원입니다. 혹시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서원은 도윤과 함께 이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보였다. 할인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할인 씨, 서원이 문을 두드렸다.
하리는 놀라서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하리는 지쳐 보였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혼자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해야 하니까요. 하린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서원은 마음이 아팠다. 하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이 말했다.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식당 일 도와드릴 분들 찾아볼게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모님 병원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복지 지원을 신청해 놨어요. 도윤의 말에 하린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돕겠습니다. 서원이 말했다. 오전에는 제가 와서 장 보고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도 일이 있으시잖아요. 일은 오후에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원의 단호한 말에 하리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다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당연한 일입니다. 전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해드린 게 있습니다. 서원이 말했다. 당신은 제게 희망을 줬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를요. 하리는 서원을 봤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리는 서원을 껴안고 울었다. 서원은 어색하게 하린의 등을 토닥여줬다. 그날부터 서원과 도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식당을 도왔다. 하린은 그들의 도움으로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이모가 퇴원했다.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식당에 돌아온 이모는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식당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도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모는 하린을 봤다. 하린아, 내가 다 한 거니? 아니요, 할아버지랑 도윤 선생님, 그리고 동네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분들한테 인사드려야겠구나.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저녁 이모는 서원을 식당으로 초대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서원 씨,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하린이한테 너무 했던 것 같아요. 이모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꿈을 무시하고 당장 돈만 벌라고 했잖아요. 혁의 나쁜 이모예요. 아닙니다. 서원이 말했다. 당신도 힘드셨던 겁니다. 혼자 버티기 벅찼던 거지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하린 씨를 믿어주십시오. 서원의 말에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린을 봤다. 하린아, 이모가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 꿈 응원할게. 이모,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고마워요, 이모. 두 사람은 껴안았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원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런데 하린아, 이모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합격 발표 언젠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긴장되지? 많이요. 괜찮아. 넌 잘할 거야. 이모의 격려에 하리는 힘을 얻었다. 서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흘 후 금요일. 합격 발표 날이었다. 하리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아침 9시 발표 시간이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수험번호를 입력했다. 검색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떴다. 합격. 하린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었다. 다시 확인했다. 분명 합격이었다. 합격이에요. 할아버지, 제가 합격했어요. 하린이 소리쳤다. 곧장 공방으로 달려갔다. 서원은 작업을 하다가 하린을 봤다. 할아버지. 하린이 서원을 껴안았다. 울면서 웃었다.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축하합니다. 서원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도 눈물을 참고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당신이 잘한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합격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다. 도윤, 민수, 영호, 그리고 많은 이웃들이 축하하러 왔다. 작은 공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하린아,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네 자랑이야. 사람들의 축하에 하린은 계속 고맙다고 인사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이거 작은 선물이야. 영우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입학 축하금이야. 교재라도 사. 너무 감사해요. 하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선물을 건넸다. 많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따뜻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공방엔 서원과 하린만 남았다. 둘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왜 그럽니까? 전 꼭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게요. 그래서 할아버지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이미 자랑스럽습니다. 서원의 말에 하린은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하린이 서원의 손을 잡았다. 서원도 그 손을 꼭 잡아줬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제 인생에 와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제게 새로운 삶을 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론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그날 밤 서원은 딸의 사진 앞에 앉았다. 딸아, 봤니? 이 아이가 합격했어.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이가 대신 이뤄주고 있어. 고맙다, 딸아. 이 기회를 줘서. 서원은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후회가 조금씩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몇 달 후, 하린은 대학에 입학했다. 여전히 가끔 공방을 찾아왔다. 과제를 하기도 하고 그냥 얼굴을 보러 오기도 했다. 할아버지, 오늘 교수님이 제 작품 칭찬하셨어요. 그래요? 잘했습니다. 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하린은 여전히 밝았다. 서원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하린이 스케치북을 펼쳤다. 새로운 가구 디자인이었다. 제가 졸업하면 이걸 만들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한 의자예요. 저를 위한? 네. 할아버지가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요.
서원은 스케치를 들여다봤다. 정성이 가득 담긴 디자인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두 사람은 웃었다. 공방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다. 봄이 깊어갔다. 공방 앞 골목길엔 벚꽃이 피었다. 하리는 서원과 함께 꽃 구경을 나갔다. 예쁘다. 하린이 감탄했다. 서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예쁩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하린이 서원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었다. 그날 저녁 서원은 사진을 프린트해서 공방 벽에 붙였다. 딸의 사진 옆에 두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딸아 봐. 이제 나도 가족이 생겼어. 서원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린 느낌이었다. 창밖으론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희망찬 바람. 서원과 하린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공방 안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따뜻함이 넘쳤다. 서원은 깨달았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어지면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린도 알았다. 할아버지가 단순히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다는 것을. 봄은 계속되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도 계속되었다.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서원과 하린은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